네, 그래서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그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해야 되냐 하면은 고전, 차원, 고전 세계, 그러니까 뉴턴 역학으로 묘사되는 1차원의 파동 방정식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슈레딩거는 뜬금없이 왜 이 파동 함수라는 거를 이용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을까요? 이 양자 세계를 아주 작은 미립자들을 묘사할 때 왜 파동을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은 드브로이가 보어의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자가 물질인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물질파를 이용을 했더니 보어의 가설을 우리가 완벽하게 뒷받침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가 드브로이의 그런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묘사하고 싶은 입자들의 세계가 사실은 파동으로 묘사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서 이제 파동 방정식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파동 방정식은 어떤 형태냐 이거를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학 물리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 파동 방정식 이런 거 혹시 배우셨나요? 대학 물리 시간에? 배웠지만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죠 대부분. 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고전 1차원 파동 방정식의 생긴 모양은 라운드 스퀘어 u에 라운드 x제곱이 u제곱분의 1에 제곱 u 라운드 t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호는 뭔지 아시나요? 요 라운드라고 제가 발음하는 이게 이제 파셜 디퍼런셜이라고 해가지고 편미분 기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미분이라고 하면은 떠올리는 그 D라는 기호 있잖아요. 얘는 상미분 오디너리 디퍼런셜 한글로 하면은 상미분이고 라운드라고 하는 건 편미분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상미분, 편미분 이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약간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파셜, 라운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할 때에 내가 특정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그러면은 파셜 기호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 강의 노트 올려드리지 않았나요? 안 올려드렸나? 올려드렸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똑같이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안 쓰셔도 하여튼 편하게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U는 파동이 변해가는 모양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위치에도 여러분들 파동의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공간에 따라서도 변하지만 그죠? 이 x축상에 따라서도 파동의 모양 값이 바뀌지만 시간에 따라서도 바뀌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은 이 파도가 점점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모양이 요렇게 뒤집어질 때 요렇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시간에도 의존하고 위치 x에도 의존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요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파동 방정식을 보시면은 디퍼런셜 할 때 오디너리를 쓰는 게 아니라 파셜 기호 라운드를 사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변수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에 이 변수들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x의 경우에는 위치를 나타내고 t의 경우에는 시간, 완전히 서로 다른 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변수 분리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변수 분리를 해가지고 x에 관계된 함수, 그러니까 위치에만 관계된 어떤 함수랑 시간으로만 관계되어 있는 함수. 그래서 우리가 이 짓을 언제 했었냐 하면은 바로 직전 수업 시간에 가설 5, 시간 의존성 슈레딩거 방정식 내용 이야기할 때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의 그 파동 함수에 들어가는 부분이 시간의 부분이랑 공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고전의 파동도 여기도 우리가 위치에 의존하는 푸사이랑 그 다음에 뭐 시간에 의존하는 파트는 우리가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뒤에 시간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뭐 사인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코사인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죠. 이렇게 변수를 분리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 푸사이 x라고 하는 부분이 읽을 때는 푸사이 x라고 읽으면 되는데 이 푸사이 x라고 하는 부분이 오로지 공간에만 위치에만 의존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스페이셜 웨이브 펑션이라고 그럽니다. 스페이셜이 이제 공간상의 뭐 이런 뜻이죠, 영어로. 공간상의 파동 함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여기 요 부분을 파동 함수 부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볼 거예요. 여기에다 집어넣으면은 제곱 라운드 x 제곱 사인 x 코사인 오메가 t u 제곱분의 1에 라운드 제곱 라운드 t 제곱 x 사인 오메가 t. 그냥 뭐 저기 첫 번째 고전 파동식에다가 우리 밑에 쓴 변수 분리한 결과를 그냥 그대로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그럼 첫 번째 요거를 보면은 코사인 오메가 t의 경우에는 지금 x에 의존하는 게 전혀 없으니까 얘는 그냥 빠져나와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분할 때 상수는 그 미분 기호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x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 x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갈 수 있죠. 코사인 오메가 t.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남는 게 요 부분인데 얘들은 지금 x에만 의존하는 함수니까 x에 의존하는 함수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굳이 파셜 기호 쓸 필요 없이 이제는 우리가 오디네리 디퍼런셜로 가도 되겠죠. d제곱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변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u제곱분의 1에 이번에는 위치에 대한 부분은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올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를 이제 그러면은 d제곱 dt제곱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뭐 적분은 어렵지만 미분은 잘들 기억하고 있으니까.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다시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되니까 마이너스 u제곱분의 1 부사이 x 코사인 오메가 t.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안에 합성 함수의 미분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f의 gx 형태로 이렇게 이거를 미분한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겉의 함수만 미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한 번 더 미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실 여기에 이게 t가 지금 오메가에 곱해져 있으니까 오메가 제곱이 따라 나와야겠죠. 그 코사인 오메가 t를 두 번 미분했으니까. 그럼 결국 다 정리를 하면은 u 제곱 마이너스 u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사이 x 코사인 오메가 t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양변에 코사인 오메가 t가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한쪽으로 몰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슈레딩거 방정식의 모양. 여러분들이 익히 봤던 H 푸사이는 이 푸사이가 고전 파동 방정식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가는지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u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x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오메가라고 하는 값이 어떤 건지, 그리고 u라고 하는 값을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메가는 각속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파이 곱하기 u로 주어지고요. 그래서 u가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진동수 1초에 몇 번 회전하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거기에 2파이를 곱해주면은 각속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제가 기호를 조금 헷갈리겠었네. 제가 지금 파동함수랑 이거 좀 잘못 실수했네. 파동함수 u랑 여기 지금 똑같이 써놨네요. 여기는 밑에는 속력이에요. 파동함수가 아니라. 일단 여기 올라가서 다 정리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이게 이제 속력을 나타내는 거다. 이건 파동함수가 아니다. 네. 제가 이거는 강의 노트 제가 새로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속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진동수 곱하기 파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정보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오메가 대신에 요거 집어넣고 속력 대신에 요걸 집어넣고 정리를 해보면은 제곱 더하기 람다 제곱분의 4파이 제곱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전부 우리가 좀 더 파동에 익숙한 그런 뭐 파장값 이런 것들로 지금 식의 모양을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일단 고전 파동 방정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이제 잠깐 딴 길로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파장이라고 하는 값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파장을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랑 연관을 시킬 거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등장하는 게 드브로이의 물질파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일단 토탈 에너지를 써봅시다. 이 개가 가지고 있는, 내가 묘사하고자 하는 파동함수가 속해 있다고 하면 약간 표현이 이상하네요. 내가 쓰고 있는 파동함수 푸사이 x가 묘사하고자 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텐데,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토탈 에너지 E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항상 이런 형태로 주어지겠죠. 운동 에너지는 뭐 어떤 경우에서나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모양을 바꿔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 하면 분모 분자에 m을 곱해가지고 2m분의 m제곱 u제곱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런 짓들을 하는 이유가 처음에 봤을 때는 저거 왜 저런 짓을 하지 싶은데,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드브로이의 물질파 람다는 P분의 H 이거랑 연관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간 과정이 질량 곱하기 속도는 어떤 물리량이에요? 다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운동량 P죠.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2m분의 P 제곱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 운동 에너지 식을 왜 이런 형태로 변경시켰다가 여기까지 가는지, 그죠? 우리가 운동량 P라는 거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운동량 P로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냈고, 그러면은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토탈 에너지 E라고 하는 거는 운동 에너지 2m분의 P 제곱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V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운동량 P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뭐 P 남기고 아이고 되살리기가 없나? EM분의 P P만 남기고 다 정리하면 되잖아요. V 넘기고 EM 곱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루트 EM E 마이너스 V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토탈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텝이 이제 드브로글리. 프랑스 사람들은 이름을 쓰는 게 너무 쉽지 않죠. 드브로이 이게 왜 어떻게 드브로이로 익히는지 모르겠는데 드브로이의 물질파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할 거예요. 물질파 개념을 도입하면 위에 식을 써놨지만 람다는 P분의 H다. 물질파의 파장은 P분의 H로 주어지는데 우리가 P라고 하는 운동량이 이렇게 토탈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굳이 쓰자면은 루트 EM의 E-V분의 H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의 모양이 거의 갖춰졌는데 이 람다라고 하는 값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파동함수랑 에너지의 관계식을 알고 싶으니까 이런 짓을 했던 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으면은 어떤 식이 되냐 하면은 d제곱 푸사이 dx제곱 그 다음에 람다가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역수로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h제곱분의 4파이 제곱 남고 그 다음에 EM이 남겠군요. 그리고 여기 있는 EM이 나올 거고 E-V에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H바라고 하는 거는 2파이분의 H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거를 리듀스드 플랑크 상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앞부분이 결국에는 여기 앞부분이 요게 H바의 제곱분의 1로 바뀌는 거죠. 요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식을 뭐 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EM을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2m분의 h바 제곱 d제곱 dx 제곱의 푸사이 더하기 v 푸사이는 e 푸사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제가 뭐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오는 식은 좀 자세하게 안 썼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수식만 정리를 해보면은 뭐 양변에 h바 제곱 곱하고 2m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부분 양쪽으로 그 마이너스로 돼 있는 거를 우변으로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아마 형태를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슈레딩거 방정식이 고전역학의 파동 방정식이랑 드브로이의 물질파 개념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다. 그냥 어느 날 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시간 무관 혹은 시간 독립 슈레딩거 이퀘이션 앞으로 SE라고 하면은 슈레딩거 방정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쓰려니까 너무 기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의미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 지금 앞부분이 요 부분이 이제 키네틱 에너지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고 요게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그게 결국 키네틱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E가 된다. 뭐 그런 식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뭐 별다른 게 아니라 어떤 물체, 어떤 개에 대해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더해서 토탈 에너지를 계산하는 식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무방합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 분? 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의 형태를 좀 살펴보았고, 갑자기 엄청 작아졌네 화면이. 그래서 이제 제 노트에 보면 이제 네 번째 해서 이제 연산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 연산자 이야기를 근데 앞쪽에서 먼저 하게 되죠. 이 양자역학의 여러 가지 가설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미 연산자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요것도 아마 고유가 문제도 해서 똑같이 다루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4번, 5번은 앞에서 했던 내용을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는 뭐 연산자는 복소수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산자는 우리가 허수가 포함될 수도 있다. 그냥 이거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사실 살고 있는 세계는 여러분들 실수로 이루어진 세계죠. 우리 세계에서 허수의 세계는 없어요. 허수의 세계는 없지만은 이 양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허수가 없는데 왜 양자에서는 허수의 개념이 등장하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이야기해봤자 우리가 조금 더 머리만 복잡해질 것 같고 아무튼 허수가 존재할 수 있고 허수가 존재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거를 다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잡할 것 같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6번까지 쭉 넘어가고 바로 7번 보기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식을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일종의 고유가 문제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2n분의 h바 제곱 d제곱 dx제곱에 푸사이 x 더하기 vx 푸사이 x가 2 푸사이 x다.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요런 연산자 요런 그 키네틱 에너지를 계산하는 연산자가 파동함수에 가해지고 있고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는 연산자가 Vx에 가해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가설 몇 번이었더라? 가설 2번을 생각을 해보면은 고전 역학에서 관찰 가능한 모든 물리량에 대응하는 양자 역학에 선형 허미션 연산자가 있다. 전부 여기 나오는 연산자들은 전부 선형의 허미션 연산자인 거예요. 선형이란 말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데 선형 연산자의 특징이 뭐였나요? 어떤 함수에 이렇게 괄호를 치고 곱해 놓으면은 괄호 안에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그 결합법칙인가? 분배법칙 할 때처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은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선형 연산자가 이렇게 각각의 파동함수에 곱해져 있을 때는 이렇게 빼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하기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 푸사이 x라는 거고요. 이렇게 쓰고 나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쓰고 8번 해밀토니안 연산자라는 걸 정의를 할 건데요.
뭐 용어들이 너무 많이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물리화학을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냥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녹음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건 지워야겠다 나중에. 해밀토니안 연산자는 요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2n분의 h 바제곱 d제곱 dx제곱 더하기 vx를 해밀토니안 연산자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연산자를 새롭게 정의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그냥 h 햇 프사이는 이 프사이. 이게 이제 뭐 요즘에 고등학교 때는 나오지 않나? 아무튼 그 유명한 슈레딩거 방정식의 가장 잘 알려진 형태 h 프사이는 이 프사이다. 그래서 뭐 막 이제 제가 저한테 여러분들이 2000 몇 년생이에요? 2002년? 내 동생보다는 그래도 한참 나이가 많구나. 저한테 8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고 뭐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그 친구가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랬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저보고 이제 도대체 형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런 걸 하는 사람이다. 보여줬는데 걔가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도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이게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해지는 거지 그냥 약분되는 게 아니다. 아무튼 그 유명한 슈레딩거 방정 고등학생이 그렇게 막 패기 넘치게 덤빌 수 있는 슈레딩거 방정식이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양자역학의 가설 2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양자역학의 연산자들은 거기에 대응되는 고전역학의 물리량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표현이 약간 다시 말할게요. 그러니까 고전역학의 모든 물리량은 거기에 대응되는 양자역학의 연산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해밀토니안 연산자에 대응되는 고전 물리학의 물리량은 어떤 걸까요? 에너지겠죠, 그죠? 지금 보면은 이 양자역학 해밀토니안 연산자가 하는 게 키네틱 에너지 구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니까 그거 두 개를 더한 거는 토탈 에너지 E에 대응되겠죠. 그래서 전체 에너지 E에 대응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동 방정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의 형태도 써봤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실제 시스템에 적용을 해보죠. 그게 이제 9번이 되겠습니다. 9번.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유입자에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유입자의 질량은 그냥 m이 되고요. 그 자유입자라는 뜻은 어떠한 포텐셜 에너지도 받고 있지 않다, 어떤 구속도 받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모든 구간에 대해서. 우리 1차원의 자유입자예요. 그리고 어떤 x축 위에서 그냥 자유롭게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입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입자를 죄송합니다. 그런 입자를 묘사할 수 있는 파동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순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다, 그 다음에 입자의 질량이 어떻다 이런 조건들로부터 먼저 슈레딩거 방정식을 써봅시다. 일단은 쓰면 되고 이렇게 쓴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번째 항이 그냥 날아가 버리겠죠. 그럼 이 개를 묘사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은 2n분의 h바 제곱 d제곱 프사이 dx제곱은 e 프사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쓴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방정식이 아니라 지금 이 파동함수 psi가 곱해져 있는 게 가해지고 있는 게 미분 연산자잖아요. 괜히 이렇게 하지 말고 미분 연산자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근데 미분 방정식을 풀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 진짜 화학과는 더 이상 배울 게 못 된다. 이제 딴 과를 알아봐야겠다. 나는 수학이 싫어서 이걸 했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 뭐 이런 온갖 생각이 들 텐데 실제로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물리화학 수준에서 막 어려운 걸 풀 일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물리화학을 전공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미 수학하는 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엄청 많이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뭐 방정식 이런 형태면은 답은 이렇게 생겼다. 뭐 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잘 찾기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식의 형태를 한번 보시면은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했더니 어떤 상수와 자기 자신의 모양으로 다시 나타나죠. 맞나요? 이거니까 식의 모양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나를 두 번, 나 자신을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더니 나 자신 곱하기 어떤 상수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 함수 중에서 두 번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 곱하기 상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삼각함수, 그렇죠. 삼각함수 중에서도 코사인, 사인 아니면은 익스포넨셜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제가 이건 안 적어왔나 보네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퓨리에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모든 파동은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인, 코사인의 형태로 이거를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코사인과 사인의 형태로 묘사를 하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또 뭐냐 하면은 오일러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오일러식이 뭐냐 하면은 코사인과 사인 함수를 선형조합을 잘하면은 허수를 이용을 해서 선형조합을 잘하면은 얘를 익스포넨셜 함수 형태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익스포넨셜에 kx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코사인 kx 더하기 i의 사인 kx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뭐 사인, 코사인 우리가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얘네들이 결국에는 익스포넨셜 함수로 이렇게 그 오일러식에 의해서 이렇게 묶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코사인, 사인 이렇게 따로 할 거 없이 그냥 익스포넨셜 함수로 나타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죄송해요. 여기 ikx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i가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psi x라고 하는 녀석을 어떤 상수 곱하기 2의 ikx 혹은 마이너스 ikx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분 방정식을 푼다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에 주어진 형태를 보고 미리 알려진 답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부터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파동함수의 모양을 찾았습니다. 파동함수의 모양을 찾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올라가서 이 파동함수를 주어진 슈레딩거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에너지 E를 계산하면 되죠. 이게 바로 그 고유가 문제를 푸는 형태예요. 고유가 문제를 푸는 게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함수를 얻고 그 함수를 다시 문제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고유값을 찾는다.
그 형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2n분의 h 바제곱 d제곱 dx제곱에 a에 2의 ikx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이너스 2n분의 h 바제곱, 그 다음에 a는 그냥 상수 a니까 빠져나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의 ikx를 두 번 미분하면은 ik 곱하기가 두 번 나오니까 ik 제곱,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모양 그대로 남겠죠.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2n분의 h 바 제곱, 요게 마이너스 k 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랑 2의 ikx 이렇게 묶어서. 그럼 결국에는 요 뒷부분이 다시 파동함수 psi x가 되죠. 이렇게 되고, 그럼 이 앞에 상수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은 2n분의 h 바 제곱 k 제곱 psi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이 어떤 파동함수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상수는 에너지에 대응되는 값이죠.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그러면은 자유입자의 에너지는 2n분의 h 바 제곱 k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좋은데, 그래서 이거 식의 의미가 뭐냐? 이 식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m이랑 h 바는 상수죠. 그냥 m이랑 아이고 너무 안 보이는구나. m이랑 h 바는 그냥 어떤 주어진 상수예요. k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 때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일반적인 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입한, 우리가 뭐 여기서 도입한 변수죠. 파라메터. 근데 이 매개 변수가 어떤 제약 조건이 있나요 지금? 이 뭐 k는 어떤 정수여야 된다, 혹은 k는 뭐 어떤 값이어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이 전혀 없죠 지금. k는 아무런 값, 실수 아무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k에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는 실수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한 에너지는 제약 조건이 있을까요? 에너지도 역시 제약 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떤 값이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값이라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연속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에너지 뭐 1도 될 수 있고 1.11도 될 수 있고 뭐 1.0000000000 뭐 0이 한 90개 나온 다음에 1, 어떤 에너지든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선을 채운다라고 하면 굉장히 빽빽한 그런 에너지 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뭐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양자역학에서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은 무조건 양자화된 에너지 결과가 나오겠네라고 기대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고전역학에 대응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거예요. 우리 직관이랑 잘 맞죠. 어떤 제약도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렇게 자유롭게 분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10.8은 제가 여기 노트에 적어 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연습이냐면은 운동량 px 연산자가 생긴 꼴이 마이너스 ih 바 ddx 뭐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요 위에서 우리가 가정한 파동함수 2의 ikx, 2의 마이너스 ikx가 각각 어떤 운동량을 가지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해보면은 얘는 플러스 값이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거의 물리적 의미는 이런 x축이라는 수직선상에서 하나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하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입자를 각각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뭐 연습 삼아서 연산자 이런 거를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하도록 할게요.
참 저도 예전에 물리학 수업 들을 때 아마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크게 달랐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수업이 너무 재미가 없다. 뭐 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앉아서 공부할 때 내가 교수가 되면 훨씬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이 재미없는 내용을 가지고 재미있게 하는 건 쉽지가 않네요. 뭐 항상 수업이 재미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좀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제 부탁입니다. 그리고 그럼 계속 해봅시다. 10.9절은 우리가 1차원 상자 속 입자, 이게 그 유명한 파티클 이너 박스 문제죠. 파티클 이너 박스, 그래서 PIB 프로블럼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양자화학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예제가 되는 거죠.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서. 첫 번째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 우리가 파동함수를 해석할 때에 앞에서 보른의 해석 이야기했었죠. 파동함수 그 자체로는 우리가 어떤 해석하기 어려운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걔를 가공을 하면은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는데, 특히 어떤 입자가 얼마만큼 존재하느냐 그 확률을 이야기할 때에는 파동함수의 크기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는 그것의 크기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크기의 제곱으로 계산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해석을 조금 알아야지 나중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 PIB 문제를 한번 실제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 상자 속 입자를 문제를 풀려면은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슈레딩거 방정식 푸는 문제 순서가 세 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일단 문제를 정의하자. 해밀토니안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해밀토니안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해밀토니안을 정의하려면은 이 문제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가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x축인데 이게 x축인데 x는 0에서부터 x는 l까지 이렇게 상자가 있는 거예요. 상자가 있고 요 안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지만 여기 바깥에서는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수학적으로 써놓은 게 V는 0이다. X가 0에서 L 사이에는, 근데 V가 무한대로 발산한다.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L보다 클 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상자 바깥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상자 바깥 속에, 상자 바깥에, 상자 바깥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는 파동함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파동함수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하게 높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자면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로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로 큰 곳에 어떤 입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위치 에너지가 무한이라고 하는 건 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 곳에는 물질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키네틱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곱하기 파동함수가 에너지가 된다 이런 식인데, 얘가 무한대로 발산을 하면은 그러면은 에너지도 어떻게 돼야 돼요? 토탈 에너지도 같이 무한대로 발산해야 되죠. 근데 에너지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럼 말이 안 되면은 이거를 말이 되게 하려 그러면은 얘가 그냥 딱 0이 되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0이라도 그거는 0이니까 어떤 유한한 값을 가지려면은 그 에너지가
유한한 finite, 그러니까 어떤 무한대가 아닌 어떤 특정 숫자로 표현이 될 수 있으려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로 발산할 때에 파동 함수가 0이 돼야 된다. 즉 거기에는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야 된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돼야 된다. 파동 함수가 0이라는 거는 이걸 아무리 뭐 제곱을 하고 뭘 해봐야 계속 0이니까 상자 바깥에서는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아예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상자 바깥은 해결했고 이제 상자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 때에는 경계 조건이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경계 조건. 지금 보면은 이 상자 속 입자 문제의 경계는 지금 보니까 여기랑 여기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걸 여기를 경계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 안에서의 파동함수 모양이랑 여기 안에서의 파동함수 모양이 다를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예측해보건데 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같으면 다 0이니까 말이 안 되죠. 다를 거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는 함수와 함수가 만나는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경계 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그 경계 조건 x는 0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x는 0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x는 l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파동함수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 하면은 파동함수는 우리가 앞에 양자역학의 가설 이야기할 때 파동함수의 조건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파동함수와 그것의 1차 미분 값이 유한하고 또 단일 값을 가져야 되며 연속이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얘가 어떤 얘를 제곱했을 때 파동함수를 제곱했을 때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걔가 불연속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불연속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이만큼 되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여기서부터는 여기 이만큼밖에 발견할 수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동함수 연속이려면은 상자 속 입자를 다시 그리면은 여기 바깥에서는 0이란 말이에요. 그럼 함수가 어떤 x는 0이라는 지점과 x는 l이라는 지점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0에는 x는 0에서 0의 값을 가져야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와서 여기로 넘어갈 때 스무스하게 넘어가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모양을 가지다가 결국 여기 와서는 또 0의 값을 가져야지 이 오른쪽 부분, 오른쪽 박스의 오른쪽 부분이랑 또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x는 0에서 푸사이 x는 0이 돼야 되고 x는 l에서도 푸사이 x는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계 조건까지 다 쓰고 나서 우리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써보면은 이 상자 안에서는 상자 내부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자유 입자에 대해서 풀었을 때랑 사실은 똑같아요. 슈레딩거 방정식의 모양새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 두 번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코사인, 사인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뭐 이거를 익스포넨셜 함수로 써도 돼요. 근데 익스포넨셜 함수로 써도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좀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으니까 이번에는 그 허수를 포함하지 않은 코사인, 사인, 리얼 함수, 실제 함수, 실함수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코사인이 맞냐, 사인이 맞냐?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냥 그 어떤 파동, 임의의 파동은 코사인과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 아는데 둘 중에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수학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냥 둘 다 맞으면은 둘 다 집어넣어라. 뭐 둘 다 넣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는 A의 코사인 KX 더하기 B의 사인 KX 이렇게 해줍니다.
제 노트랑 반대로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A의 사인 KX, B의 코사인 KX. 네, 죄송합니다. 한숨 소리가 막 들리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붙은 A, B는 어떤 우리가 재료들, 코사인이랑 사인이라고 하는 재료들을 선형 조합하기 위해서 곱해준 거고, 그러면은 그냥 X가 아니라 KX라고 해준 이유는 우리가 파동이라고 했으니까 파동이 이렇게 한 번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칠 수도 있고, 결국에는 파동이 얼마나 빠르게 어떤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진동수에 대한 자유도를 주기 위해서 이 K라는 변수를 하나 더 도입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종의 미분 방정식을 지금 일반 해를 찾았죠. 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6번은 일반 해를 고전에 한 스텝이 더 있네요. 일반 해에서 조금 모양을 추려야 돼요.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 파동함수 일반 해는 말 그대로 요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면은 항상 요런 일반 해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요런 해를 가진다라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특정한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x는 0에서 푸사이 x가 0 돼야 되고 x는 l에서 푸사이 x는 0 돼야 된다. 특정한 이 문제만의 경계 조건이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요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일반 해를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x는 0일 때 0이어야 된다. 이걸 적용을 해보면은 a 사인 k 곱하기 0 더하기 b 코사인 k 곱하기 0. 보면은 이거는 사인 0의 값은 0이죠. 여러분들 코사인 사인 잘 아실 테니까 여기 파이, 2파이 이게 이제 사인 함수고, 코사인 함수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코사인 함수죠. 사인 0의 값은 0이니까 얘는 그냥 0이에요. 그러면은 코사인 0의 값은 1이니까 결국에는 남는 거는 b만 남게 돼요. 이게 그냥 1이니까. 그러면 이 값이 0이어야 된다라는 말은 코사인 텀은 사실 여기 상자 속 입자 여기 지금 우리 조건 하에서 묘사할 때는 코사인 함수는 필요 없다. b는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은 일반 해가 조금은 더 간단해졌네요. a sin kx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책이 여기서 저는 제 방식대로 푸는 게 조금 더 간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책을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책을 따라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수업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은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조금 다르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책을 따라가도록 할게요. 이제 상수 K를 구해볼 거예요. 그 책이 약간 제가 좀 아쉬운 점은 경계 조건을 지금 한 개만 쓰고 두 번째 경계 조건을 안 쓴 채로 넘어가요. 그래서 K를 구한 다음에 다시 경계 조건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경계 조건을 바로 적용하면은 문제가 조금 더 간단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더 간단한 길로 갈까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다시 읽었을 때 좀 약간 헷갈릴까봐. 그래도 뭐 우린 대학생이고 여러분들이 그만한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빠른 길로 갑시다. 빨리 마치고 밥 먹으러 가야지 우리도. 여기서 이제 그러면 경계 조건 두 번째를 2를 적용을 해볼게요. 두 번째 경계 조건은 x는 l일 때 푸사이가 0이 돼야 된다. 이런 게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노트에 없으니까 필기를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차피 이거 올려드리긴 할 거지만, 그러면은 푸사이 l은 a sin kl 이렇게 되겠죠.
요게 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0이 되는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개수 a가 0이 되거나, 두 번째는 sin kl이 0이 되거나.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a가 0이다. a가 0이면은 그냥 파동함수 자체가, 이거 자체가 그냥 계속 0이에요. 모든 뭐 상자 안이건 상자 바깥이건 계속 0이니까 아예 입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수학적으로는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지만 아무런 물리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입자가 없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죠. 이건 우리 관심사가 아니고. 그럼 결국에는 sin kl이 0이 돼야 된다. 그럼 sin kl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인자가 어떤 값을 가져야 돼요? kl이. sin 함수의 모양을 보시면은 sin 함수가 0 되는 지점은 0,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뭐 이런 식으로 파이의 정수배로 n파이 형태로 나타날 때죠. kl이 n파이의 값을 가지면은 특히 n이 정수.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L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길이를 나타내고 있고, 그죠? 길이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양의 값이고, K도 진동 횟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둘 다 양수니까 우리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N이 0, 1, 2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0을 포함한 자연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우리가 K라고 하는 상수가, 변수가 사실은 L분의 n파이다 이런 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의 꼴을 다 알았어요. 파동함수 A 푸사인은 A sin kx인데 K가 L분의 n파이니까 L분의 n파이 x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파동함수의 모양을 결정을 했으니까 다시 이거를 슈레딩거 방정식에 집어넣고, 슈레딩거 방정식에 푸사이 x를 슈레딩거 방정식에 넣으면 뭐가 나오나요? 에너지가 얻어진다 그랬죠? 그거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래서 푸사이 x가 a의 sin L분의 n파이 x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2n분의 h 바 제곱 d제곱 dx 제곱 푸사이 x는 2의 푸사이 x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푸사이를 여기에다 이렇게 각각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고 d제곱 dx제곱 a의 sin L분의 n파이 x 2의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a는 미분기호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사인 함수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될 거고, 근데 이제 x가 어떤 함수 L분의 n파이라는 변수에 곱해져 있으니까 L분의 n파이가 두 번 바깥으로 나가겠죠. 마이너스 2n분의 h 바 제곱 L분의 n파이의 제곱 그렇게 될 거고, 남은 건 a의 사인. 마이너스가 한번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원래 있던 마이너스랑 합쳐가지고 그냥 곱하기로 더하기로 바뀌어지겠네요. 2에 우변은 뭐 사실 건드릴 게 없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파동함수 원래 있던 모양대로 날아가고, 남는 거는 에너지는 2n분의 L 제곱 파이 제곱 h 바 제곱 곱하기 n 제곱이다. 근데 이 h 바라고 하는 게 h 바가 2파이분의 h니까
그거를 넣어서 표현하면은 8m L 제곱분의 H 제곱 N 제곱 이렇게 마지막에 에너지식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왔지만은 결국에 지금 마지막에 보는 에너지식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이 에너지식은 자유입자의 에너지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2n분의 h바 제곱 k제곱. 지금 보면은 자유입자 오른쪽에 있는 거의 경우에는 어떤 제약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의 에너지 분포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상자 속 입자의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 앞에 보시면은 앞에 나오는 얘네들은 전부 어떤 상수죠. 뭐 m이 질량이고 L이 상자의 길이고 h가 플랑크 상수니까 뭐 그냥 상수예요. 그냥 뭐 a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거를 a는 위에 썼으니까 어떤 상수 뭐 c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재밌는 점은 여기 n이라고 하는 원래는 없었던, 우리 원래 문제 풀 때는 n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은 어디에서 도입이 됐었냐 하면은 우리가 경계 조건 적용할 때 경계 조건을 적용할 x는 l일 때 0이다 요거를 적용하려고 하니까 kl은 n파이다 단 n은 0, 1, 2 이런 불연속적인 숫자밖에 될 수 없다라고 여기서 n이 도입되죠. 불연속적인 n.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n이 도입이 됨으로써 그 결과가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냐면은 에너지도 불연속적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상수 곱하기 n 제곱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에너지를 여기 수직선상에 그려보면은 뭐 8m L 제곱분의 H 제곱 곱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8m L 제곱 H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4,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여기 위에 가서 8m L 제곱 H 바 제곱에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8m 요 기준으로 1, 4, 9 이런 식의 좀 떨어진 간격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8m L 제곱분의 H 바 제곱 곱하기 2에 해당하는 거, 여기 에너지는 존재할 수 없나요? 라고 질문하면은 여기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자 속에, 작은 상자 속에 갇혀 있는 입자는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게 흡사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시간에 배우셨던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생각해 보면은 수소 원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고 1s, 2s 궤도가 정해져 있고 그 궤도의 에너지도 다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런 냄새가 좀 나죠,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는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불연속적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봤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저희 책에 적혀 있는 것보다 좀 수식을 더 짧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고, 다시 우리 제 노트로 돌아와가지고 정규화 조건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동함수 p사이를 대충 결정을 다 했어요. a는 a 곱하기 sin L분의 n파이 x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약간 좀 껄쩍지근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뭐냐면은 이 a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a는 우리가 임의로 도입한 변수인데 도대체 얘의 정체는 뭐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 상자 속에 입자가 갇혀 있잖아요. 상자 속에 입자가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여기 x라는 특정 지점이라고 해볼게요. 이 지점에서
x와 x 플러스 dx 사이에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요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푸사이 x의 스타 푸사이 x, 이렇게 하면 이게 확률 밀도 함수 푸사이 x의 제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부피 요소, 여기서는 1차원이기 때문에 부피가 아니라 길이에 해당하겠죠. 길이 요소, 요게 길이가 얼마입니까? x에서 x 플러스 dx 사이니까 길이는 dx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확률 밀도에다가 길이 요소를 곱해준 이게 x 위치에서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px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게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일까? 이거는 우리가 보른이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이 했으니까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합시다. 그 고전의 파동식과 관련이 있는데 받아들이고 나면은 좀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면은 이 x는 0에서부터 x는 l이라고 하는 거 사이에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px를 다 더해 볼 거예요. 모든 구간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그림은 제가 완전히 임의로 그리는 거니까 실제 확률이랑 전혀 관계 없어요. 뭐 이렇게 확률이 막 있다고 칩시다. px 값들이. 그럼 이 상자 내에서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px를 다 더하면은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해보죠. 상자 안에 입자가 있기는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모든 곳에 다 더하는 거예요. x는 0에서부터 x는 0.001, 0.2, 1, 2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l까지 쭉 다 더하면 그 값은 결국에는 1이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입자가 그 상자 안에는 무조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해보면은, 그러면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원래는 x를 모든 위치 x에 대해서 다 더하려면은 시그마 기호를 쓰면 되는데, 근데 지금 x 값이 연속으로 변하잖아요. 이런 띄엄띄엄 변하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px를 적분을 해라. 적분 구간이 어떻게 돼요? x는 0에서부터 x는 l까지. 이제 다들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빨리 대답하는구나. 빨리 대답해요. 빨리 가니까. 이걸 적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1이 나와야 된다. 이게 바로 정규화 조건입니다. 이 정규화 조건, 그럼 이게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동함수 푸사이 x는 a의 sin l분의 m 파이 x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다 위에다가 정규화 조건 식에 넣어 볼게요. x는 0에서 l까지 a 제곱에 sin l분의 m 파이 x 이거의 제곱에 dx, 이게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인 제곱 함수를 어떻게 적분했더라, 이게 막 머릿속에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시간에 요즘에는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 적분 안 배우나요? 초월함수 적분 이런 거 안 배우나? 코프코는 두코코 이런 거 엄청 외우지 않아요? 이게 진짜 주입식 교육이 저는 항상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나쁘지도 않은 게 지금 내가 이거를 쓴 지가 20년이 다 됐는데도 코프코는 두코코, 마두코는 코마코는 마두코코 이런 거 안 외우셨어요? 약간 미친 사람 보듯이 보네. 그런 그 삼각함수 이렇게 더하기 하면은 어떻게 곱하기로 나오고 하여튼간 그런 식이 있는데, 그 제곱으로 돼 있는 거를 더하기 식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적분을 하면은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2분의 L이 나와요. 이런 적분은 우리는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도 제가 이런 거 다 드릴 테니까 찾아서 쓰시면 되고, 빨리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A라고 하는 놈이 결국 루트 L분의 2로 주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규화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파동함수의 완전한 형태는 루트 L분의 2의 sin L분의 m 파이 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자 속 입자의 파동함수 모양까지 이렇게 수학적으로 완전하게 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했고 뭐 이 의미는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헛소리 줄이고 빨리 설명해 드리고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이거를 2차원 상자로 갔을 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